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마 친정엄마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 여러분께 말해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고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입니다. 연애만 1년을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사업하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는 별다른 고생 없이 자랐는데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대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스스로 그 많은 학비까지 감당하며 졸업했다고 해요. 집안이 어려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누구보다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이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 하시면서 남편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라 하셨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복덩이라 불러주시며 예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정에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큰언니였어요. 저와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는 소위 말하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벌써 2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첫 결혼은 언니가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소위들 말하는 선수 출신 남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허락도 없이 덜컥 혼인신고부터 올렸다네요. 여태까지 모은 돈이며 언니 이름으로 빚까지 지게 되고 버려졌대요. 흔히들 말하는 공사를 당한 거였고 부모님은 그렇게 개털이 돼서 돌아온 언니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서 언니 빚을 청산해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 아는 분의 아들과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시켰습니다. 언니도 그 사람도 재혼이었는데 그 남자는 나이가 언니보다 훨씬 많았어요. 돈도 꽤나 벌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외모도 우악스럽고 해서 재혼을 못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언니는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또 예전 버릇 못 고치고 남편 돈 몰래 끌어다가 또 선수들을 만나러 갔다네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는데 유책 사유자가 언니 임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한 건지 위자료를 좀 받아서 왔어요. 부모님도 이제 언니를 반쯤 포기했고 그래서 언니는 부모님 집에서 쥐 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저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실까봐 전전긍긍했어요. 혹시나 저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하셨지요. 다행히도 남편에게 저한테 나이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친하지 않다고 하자 남편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언니가 이제 제 인생까지 망치고 말았네요. 결혼식 당일 큰언니는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언니가 제 남편을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인사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언니를 남편에게 소개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냐고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 다시 얼른 나가봐야 한다며 얼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언니한테 저 사람 아냐고 다시 물었지만 언니는 복잡하고 오묘한 표정으로 낄낄 웃다가 알긴 뭘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친정에 방문할 예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따금씩 초조해하고 무언가 걱정하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대답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물론 야근이다, 회식이다 뭐다 둘러댔지만 저는 결혼 후에는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알아본다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서가 다르긴 했지만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그렇게 회식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거나 밀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회식이 있냐, 야근이 요즘 왜 이렇게 잦아졌냐 재확인하는 것도 남편 체면도 있고 남편 못 믿는 의처증 여자로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했어요. 차라리 그때 체면 생각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날들 중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무실에 뭘 두고 왔다며 다녀오겠다고 허둥지둥 나간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가져다 줘야 하나? 사무실에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부장님이라고 저장돼 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웬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는 나 기다리게 할 거야? 빨리빨리 안 올래? 라고 대뜸 말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전화기를 두고 나갔다고 말하니 전화기 너머 상대방인 부장님이라는 사람은 자초지 정도 물어보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미화감과 익숙한 목소리에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전화번호를 살펴보니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느낀 그 위화감의 정체. 그건 바로 저희 큰언니의 번호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의 전화번호를 제가 잘못 봤을까요? 머릿속에 온갖 가지 생각이 오며가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마도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뛰어왔는지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늦는다더니 일찍 왔네? 하고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남편에게 부장님한테 빨리 안 오냐고 전화가 왔었다고. 그런데 우리 회사에 여자 부장님이 계셨나? 하고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남편은 애써 새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라고 저한테 둘러댔지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모르는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고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확인해 본다고 남편을 추궁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그래 하고 일부러 그냥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창백한 안색이 돌아오더니 평소처럼 집에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한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으로 저장된 번호는 저희 큰언니 번호가 확실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 금방 오게 되었다고 했지만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거리상 절대 남편이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언니와 어디선가 함께 있다가 제가 전화 받은 걸 보고 놀란 언니가 남편을 그 길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였겠죠. 그 날로부터 한 달간은 그렇게 잦았던 야근도 회식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퇴근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면 이게 신혼생활이구나 하는 느낌에 잠깐 남편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도 아무런 의심 없는 척 지내니 남편이 드디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말을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주변 지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구가 보이는 곳에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남편은 회사 입구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혼자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길 건너편에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방으로 향한 걸 확인한 뒤 저도 곧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방이 여러 개니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는 없었는데 30분도 안 있어서 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몇십 년이나 같이 살아온 언니의 소리가 복도 안으로 울려 퍼지더라고요. 방 문 앞에 서니 정말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해서 언니랑 해야 하나? 언니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대어놓고서는 이제 친동생의 남편까지 탐을 내는 건가?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날 속이고 이러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들이요. 제가 그러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켜서 문 앞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두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내고 있는 소리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언니의 소리뿐만 아니라 근근히 남편의 소리까지 새어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녹음이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태연자약하게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방문 앞에 서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문 열고 나오라고요. 방 안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리더군요. 뻐기고 있어봐야 두 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도 아니고 제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을 테니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두 사람은 결국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였어요. 언니는 뭘 잘했다고 저보고 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심이 많으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바람을 피지 라고 쏘아붙이고는 제 어깨를 확 밀치고 지 갈 길을 가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피며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마다 하지 않고 닥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동안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그때 마침 어머님 병원비에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사실에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군대에서 알던 후임에게서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고액 알바라며 업소를 하나 소개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렇게 선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언니가 남편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남편의 돈 가지고 들락날락하던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술 정도만 같이 마시며 어울려줬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언니가 좀처럼 넘어오지 않는 제 남편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 당시 언니의 남편 돈을 잔뜩 가지고 나와 유혹했고 남편은 아무리 돈이 궁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언니의 유혹을 뿌리쳐왔다고 합니다. 결국 언니는 그렇게 돈을 끌어다 쓰다가 이혼을 당했고 남편은 언니가 이혼한 걸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정을 파탄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그 일을 그만두고 노력해서 현재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 좋은데 왜 우리 언니를 다시 만난 거냐 울며불며 따지니 남편은 더욱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겨운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제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네요. 난 너 때문에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너 혼자만 과거를 숨긴 채 깨끗하게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여태까지 자기가 쓴 돈도 있으니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어울려주면 본인의 과거를 저에게서 숨겨주겠다고 남편을 꼬드긴 거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들킨다거나 언니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떠날 거라 생각했답니다. 거기에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자신의 과거가 회사에도 소문이 나지 않겠냐는 걱정에 언니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다 털어낸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자기는 그때 그 시절 그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고 싶고 저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울부짖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저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남자에 늘 굶주려 있는 한 마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지요. 남편에게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편도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테니까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큰언니는 또 제 남편을 호출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이제 내가 다 하니까 내 남편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 마냥 웃어대더니 넌 자존심도 없냐며 제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 큰언니라는 여자가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제 남편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자료 받은 거랑 해서 우리 둘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저보고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랑 한 핏줄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빼버리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워요. 남편을 잃는 게 두렵지는 않지만 언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기도 싫고. 하지만 제 큰언니에 대한 진실을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친정 부모님 가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못 하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몸정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어쩌면 저보다 제 큰언니랑 더 많이 그 정을 나누었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